네, 안녕하십니까. 사업 B팀에서 하는 사업은 향교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앞에 2015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2015년 사업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2015년 예산이어서 실시는 내년 5월까지 하기 때문에 아까 밖에서 많은 분들이 추운 동지 석달에 왜 사업을 하냐 하고 불만이 많으신데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 실제 이제 문화관광 프로그램은 체험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 체험 기간은 각각 향교 소원에서 3, 4, 5월달에 실시하게 되면 1, 2월달에 준비하시고 그렇게 춥지 않은 기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목적이 유교문화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향교 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각 향교 서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적 특색을 갖춘 기획이 운영을 통해 자생적인 활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실무진이 청년 유사를 지원함으로써 향교 서원의 운영 능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 향교 서원입니다. 그리고 공모기간은 오늘 18일 금요일부터 12월 28일까지 10일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간이 제안서만 준비하기보다 참고로 조언을 드리면 제안서 하시면서 어차피 기획안을 짜셔야 되기 때문에 기획을 하는 시간이 좀 빡빡하긴 하더라도 빨리 움직여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6년 5월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이제 유형하고 규모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진행 향교서원은 30개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템플스테이처럼 숙식을 제공하고 향교서원을 그냥 이렇게 관람만 하는 눈으로 구경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금 인터넷이나 혹시 최근에 어떤 경향들을 보면 젊은 친구들이 왜 향교서원이나 전주 한옥마을 같은 데 가서 한복 입기, 그 다음에 그 한복을 입고 유럽의 어떤 명소에 가서 사진 찍어서 한국을 알리는 것이 이제 젊은 애들 사이에서 열풍이 일고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사회문화 경향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보다 체험하는 것을 많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우리의 이제 유교 문화가 옛날 성현들의 어떤 유산이다라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에서도 여전히 누리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문화인 것을 체험으로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진행은 향교,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향교 서원이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향교 서원에서 이 일을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마지막에 쓴 예산까지 다 정산을 해서 증빙 서류까지 첨부해서 다시 저희에게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된 것을 향교서원에서 지정한 분이 청년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유사는 단순히 그냥 향교서원에 있어가지고 일만 잘할 수 있는 개개인이 기획안이니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교문화 활성화 정책이기 때문에 유교적 소양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되시는 분을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매월 11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교문화 그다음에 해설사 40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유교문화 해설사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중에 들어있지만 지금 당장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고 관심이 있으신 분, 유교문화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저희들에게 또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켜달라 해서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를 보면 사업 진행에 선정된 한교서원은 개소당 1,300만 원이 국고가 지원됩니다. 근데 이제 국고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자부담을 이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선정된 한교서원에서 부담하는 비용인데 한교서원이 직접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테이 프로그램, 이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짜서 실시할 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 참가비로 충당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가 1,300만 원이니까 150만 원 정도, 105만 원 정도 부담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유사도 마찬가지로 국고로는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향교서원에서 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이것은 향교서원에서 매달 10만 원씩 지급을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5개월간 청년유사에게 11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된 데에서 국고에서 100만 원, 향교에서 10만 원, 그래서 110만 원을 5개월간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 진행 현황 모니터링은 이제 이건 차후에 선정된 향교서원에 대해서 협조하에 상호 연락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언제 실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실질적인 기획안하고도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겠죠.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기획안에는 뭐 4월 첫 주에 하기로 했는데 4월 둘째 주로 미뤄야겠다 이런 게 상호 연락이 된다면 저희들은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는가를 조사를 해서 문광부에 보고할 책임을 갖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전문 요원들이 나와서 4시간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문광부에 보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아까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고 주관은 성균관대학교 유경문화소입니다. 안에 그 유경문화 사업단이라고 이 사업만 하는 겁니다. 유경문화소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심사 과정 결과 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는 28일까지 낸 서류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28일날 들어오면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심사를 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냐면 아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일정이 늦어져서 그 1월달에 벌써 청년유사라든지 유교문화해설사 교육이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1월달에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기간을 최대한 당겨놨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월 말 정도는 시작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의 어떤 심사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31일까지 이렇게 예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 발표는 그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은 아까 적어주신 이메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2차 발표는
2016년 1월 6일입니다. 이거는 이게 제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인데,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발표 자료를 취합하셔가지고 1차에 선정되신 향교소원 그 청년 유사로 내정되실 분은 와서 발표 자료를 10분에 거쳐가지고 합니다. 우리 향교와 서원은 어떠한 기획안을 가지고 이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라고 발표를 10분 동안 하면 저희들이 외부 전문 심사위원을 모셔가지고 이 앞에서 심사를 해서 그 결과 발표를 1월 8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는 현장 방문 심사입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거친 다음에 1차의 기획안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런 정도를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1월 22일 날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현장 방문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전국 각지를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여기 사업단에서. 워낙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일정이 한 밤샘 작업하면서 달려야 될 겁니다. 차로. 현장 방문을 이렇게 다 모이시면 좋은데 저희가 몇 명 되지 않는 서너 명이서 다 나가서 가야 되니까 어떨 때는 밤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침 일찍 도착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전에 미리 연락을 드리고 당연히 가야겠죠. 네, 좀 많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행자 설명회가 있는데, 이 최종 발표가 끝나면 30군데가 선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30군데에 대해서 진행자 설명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 사이에 이제 창조 서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오늘 바로 돌아가시면 기획할 사람을 선정해서 청년유사 내정을 하실 겁니다. 아마 청년유사가 프로그램을 기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 진행자들이 여기 학교에서 공금을 쓰는 윤리강령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돈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39회소의 청년유사께서는 25일날 정확하게 지금 일시는 차후에 게시판에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런 어떤 교육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올라오시는 그때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안을 내셨지만 조금 미흡하다든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문 컨설팅가 진행하고 상담을 해서 하는 어떤 방법을 저희들이 일단 마련해서 최대한 이 날짜에 맞추고 안 되면 청년유사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해서 4월, 5월, 3월, 4월, 5월 이 석 달 동안 실제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 혜택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 조건은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의지를 가진 향교 또는 서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참여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향교 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은 1일,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3번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3, 4, 5월 안에 실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 인원은 최소 단위가 15명 이상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참가비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참가비는 소외계층하고 문화해설사, 초중고 교사 등은 전액 국고 지원이라는 것은 무료라는 얘기죠. 그 스테이트 프로그램에. 그리고 이제 일반인에 대해서 돈을 참가비를 받으셔서 그 자부담 105만 원을 충당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유교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지역문화 탐방입니다. 다음은 청년 유사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향교소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사업의의 정산, 기타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추진, 사업기간 중 전업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잠깐 나가는 것을 불가하고요. 적발 시에는 지원비 전액을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유사는 이 기간 동안 향교서원에서 이제 이 업무에 관한 하는 전일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년유사의 자격으로는 향교서원은 서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천을 받은 청년유도회 및 여성유도회원, 각 향교서원 장애 등 향교서원에 소속된 인원과 지역문화 활동가와 유교 관련 종사자 등 60세 미만의 실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청년유사 지원 대상자는 향교 또는 서원 주변의 문화, 역사, 자연자원을 연계한 기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계속 향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사우라든지 구곡이라든지 그 근처에 유교 선인들의 어떤 어리 서려 있는 유적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것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만의 정말 볼만한 어떤 자연 경관이라든지 혹은 그런 데서 많은 어떤 선임들의 어떤 발자취가 서려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어떤 기획을 해서 향교 서원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주변 경관과 그 다음에 문화 유적지 연계해서 기획안을 짜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유사 업무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타기간 지원 사업과 중복될 시 선정해서 제한된 이 부분은 아까 사업단장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유사가 갖춰야 할 역량인데 이거는 한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유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교문화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인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지역의 향교 서원을 연계하여 권역 단위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되고 지원되는 사업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사업비 지출을 증빙 정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제안서 제출 방법 및 문의에 대한 항목입니다.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향교 및 서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기획, 첨부된 제안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안서는 뒤에도 예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한글로 컴퓨터로 워드를 치게 되면 그냥 이 책만 갖고 있으면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저기 게시판에 자료실에 올려놓으면 그걸 다운받아서 내려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선정 이후 2차 평가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1차 기획안 준비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발표자료, 2차 발표자료도 병행해서 하시면 시간이 조금 더 생길 여유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1차가 끝난 다음에 2차 준비에 됐다가는 조금 늦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해당 지역의 향교 및 서원을 2개소 이상 연계한 기획 및 운영인데
이거는 향교에서 운영한다고 향교만 해도 되지만 향교에서 주변에 뭐 있는 서원하고 이렇게 같이 뭐 향교에 그 서원에 가서 뭐 글을 읽는다든지 뭐 글씨 쓰기를 한다든지 체험을 연계해가지고 방법을 짜게 되면 물론 향교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역의 유교 문화를 많은 이들에게 보여준다는 취지에서 설정된 조건이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향교 서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사후 구급, 고택, 정자와 같은 유교 관련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그 외에 국내외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전달하는 일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구성 및 예산 편성은 1박 2일 기준으로 최소 15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 및 공연, 숙박 및 식사, 강연 및 참여 인원 등은 세부사항을 이제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 이주의 단순한 일정이나 문화유산의 훼손이 우려되는 프로그램, 일회성 축제와 행사 등은 선정해서 제외합니다. 제출 서류는 제안서 7군데, 원본 1부에 사본을 6건 제출하시고 제안 발표 자료를 USB에 어차피 저장하셔야 되듯이 그것을 같이 동봉하셔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 발표 자료는 기획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제작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인데 이렇게 해서 10분 안에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제출 기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8일 당일 소유 그날 우편 도장 찍힌 것까지 유효한 걸로 하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등기 우편 접수를 합니다. 그냥 우편으로 보내시면 분실 우려가 있고 도착했는지 안 됐는지 확인 소재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사업 설명이 있다고 등기를 갖다가 거의 900분 넘게 보냈는데 어저께 막 도착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등기도 그렇게 늦으니까 분실될 우려도 있고요. 일반 우편은 그래서 꼭 등기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6 600주년 기념관 4층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입니다. 그리고 아까 진행을 맡으신 김명 박사가 여기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자세한 문의는 그쪽에 이렇게 또 문의셔도 되고 저한테 문의셔도 되고 여기 사업장에 오시면 누구든지 또 연구 보조원들이 있어가지고 전화 문의를 항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박문호 선생님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잠깐 얘기를 드리면 자료에는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작성하는 중에 여기 주소 제출처가 여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잊어주시고 요 자료집에 있는 걸로 요걸로 확인하시면서 주시면 돼요. 저희 B팀의 향교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그냥 스테이 프로그램이에요. 그 향교에서 먹고 자면서 그 지역의 문화관광을 보고 아니면 문화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향교에서 먹고 잘 수가 있나 그게 이제 중요한 조건이고 정 그게 어려울 때는 혹시 가까운 곳에 숙박이 가능하면 같이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향교서원을 30개 선정한다. 잠시만 조금만요. 그리고 또 청년유사분도 30분 저희가 선정한다. 그리고 유교문화 해설사들도 40명 선정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더
돌아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게 포인트고, 그 다음이 그 28쪽에 보면 심사 과정과 그 결과 발표 일정이겠죠. 언제까지 내야 하고, 언제 1차, 2차가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숙지해 주시면 되시고, 또 최종 결과는 언제 하는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일정을 지금 정했지만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될 수는 있어요. 변경될 때는 일일이 모든 분들에게 연락, 부분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선정 조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떤 걸 제출하는지 중요하겠죠. 분명히 7부, 원본 1부하고 4원 6부, 6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2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USB로 발표할 자료 파일 그거 만드셔가지고, 요거는 손주분들한테 맡기시면 잘해 주실 거예요. 내가 이런 내용으로 발표할 건데 손주한테 요거 좀 만들어봐. 몇 페이지, 10페이지짜리도 만들어봐. 그러면 30분 안에 뚝딱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용돈 2만원 주시면 다 해결될 내용들이고, 주소 확인하셔가지고 28일 그 당일 소위부까지 요용하니까 날짜하고 제출 서류 그 내용만 잘 지키셔가지고 보내주시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짜시는데 조금 그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